안녕하세요. 워썸의 김은준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워드프레스 무료 테마 중에서 제너레이트 프레스라는 테마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테마는 워드프레스 기반의 블로그를 제작하시는 프리랜서 제작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에서 이 테마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대1 코칭권으로 만나본 수강생분들은 대부분 이 테마로 세팅된 상태였는데요.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를 잘 알고 세팅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추천받아서 세팅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테마의 테마 옵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의 테마 옵션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전체 옵션 중에서 레이아웃 옵션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환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버 환경입니다. 호스팅은 카페24 웹 호스팅이고요. 적용된 용량은 3GB이고요. 적용된 PHP는 10.4 버전이고요. 적용된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 10.0 버전입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환경입니다. 설치된 워드프레스는 6.6.2 버전이고요. 테스트에 사용된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는 3.5.1 버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아이덴티티 옵션입니다. 사이트 아이덴티티에는 사이트 타이틀 옵션이 있는데요. 사이트 타이틀 옵션에서는 웹사이트의 이름을 설정하고요. 하이드 사이트 타이틀 옵션에서는 웹사이트 이름의 노출 여부를 설정하는데요. 웹사이트의 이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그라인 옵션에서는 웹사이트의 태그라인을 설정하고요. 하이드 사이트 태그라인 옵션에서는 태그라인의 노출 여부를 설정하는데요. 태그라인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고 옵션에서는 웹사이트의 로고를 설정하는데요. 로고 이미지를 등록하고 나서 두 가지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로고 위드 옵션에서는 넓이를 적당히 설정하고요. 레티나 로고 옵션에서는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맞춘 이미지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아이콘 옵션에서는 웹사이트의 팝이콘을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옵션입니다. 레이아웃에는 컨테이너 위드 옵션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위드 옵션에서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영역의 넓이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기본 1200픽셀로 설정되어 있고요. 조정을 하면 컨텐츠를 보여주는 넓이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레이아웃 옵션에서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형태를 설정하는데요. 세퍼레이트 컨테이너 항목은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 공간 구분이 있는 것이고요. 원 컨테이너 항목은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 공간 구분이 없이 하나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얼라이먼트 옵션에서는 컨테이너 정렬을 설정하는데요. 헤더와 푸터를 포함해서 상자의 정렬을 설정할 때 박스 또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로 설정하면은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요. 텍스트로 설정하면은 텍스트를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다음은 헤더 옵션입니다. 헤더 옵션에서는 헤더 영역을 설정하는데요. 헤더 프리셋 옵션에서는 헤더 영역의 레이아웃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총 8개의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고요. 8개의 프리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기본은 커런트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디폴트인데요. 디폴트는 좌측에 로고, 우측에 메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클래식은 메뉴가 로고 하단에 있는 구조이고요. 내비게이션 비포는 메뉴가 로고 위쪽에 있는 구조이고요. 내비게이션 애프터는 메뉴가 로고 아래쪽에 있는 구조이고요. 클래식과는 달리 로고와 위아래 라인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비포 센트럴드는 메뉴가 로고 위쪽에 있는 구조이면서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내비게이션 애프터 센트럴드는 메뉴가 로고 아래쪽에 있는 구조이면서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내비게이션 레프트는 메뉴가 좌측에 있고 로고는 우측에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헤더 위드와 이너 헤더 위드 옵션입니다. 헤더 위드와 이너 헤더 위드 옵션에서는 풀과 컨테이너로 설정을 하는데요. 기본 헤더 구조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옵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헤더 얼라이먼트 옵션입니다. 헤더 얼라이먼트 옵션에서는 로고와 사이트 이름의 정렬을 설정하는데요. 이 옵션이 정확하게 동작하려면 로고와 사이트 이름이 메뉴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헤더 프리셋 옵션을 클래식으로 설정하는데요. 이렇게 설정하면 메뉴가 하단으로 배치되면서 헤더 얼라이먼트 옵션의 설정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레프트로 설정하면 좌측 정렬이 되고요. 센터로 설정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라이트로 설정하면 우측 정렬이 됩니다. 다음은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 옵션입니다. 이 옵션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는데요. 내비게이션 로케이션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지게 되고요. 비로우 헤더, 어버브 헤더, 플로트 라이트,
플로어 투 레프트, 레프트 사이드바, 라이트 사이드바, 노 내비게이션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플로어 투 라이트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플로어 투 라이트와 플로어 투 레프트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을 선택하면 메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 위드, 이너 내비게이션 위드, 내비게이션 얼라이먼트 옵션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먼저 플로어 투 라이트와 플로어 투 레프트 옵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어 투 라이트 옵션에서는 로고가 좌측, 메뉴가 우측에 있고요. 플로어 투 레프트 옵션에서는 로고가 우측, 메뉴가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옵션은 로고와 메뉴의 위치만 달라지고 하단의 4개의 옵션은 동일한데요. 내비게이션 드롭 포인트 옵션의 경우는 언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옵션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다음은 내비게이션 드롭다운 옵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드롭다운 옵션에서는 서브 메뉴의 드롭다운 방식을 설정하는데요. 호버, 클릭 메뉴 아이템, 클릭 어로우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호버 옵션은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노출되고요. 그리고 클릭 메뉴 아이템과 클릭 어로우 옵션은 내비게이션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드롭다운 디렉션 옵션입니다. 드롭다운 디렉션 옵션에서는 서브 메뉴의 드롭다운 위치를 설정하는데요. 레프트 옵션은 서브 메뉴를 왼쪽에 노출하고요. 라이트 옵션은 서브 메뉴를 오른쪽에 노출합니다. 그리고 Enable Navigation Search Modal 옵션은 검색단의 노출 여부를 설정하는데요. 활성화하면은 검색단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로케이션 옵션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로우 헤더 옵션에서는 메뉴가 로고 아래에 있고요. 어버브 헤더 옵션에서는 메뉴가 로고 위에 있고요. 레프트 사이드바 옵션에서는 좌측 사이드바로 설정된 상태일 때 사이드바에 메뉴가 있고요. 라이트 사이드바 옵션에서는 우측 사이드바로 설정된 상태일 때 사이드바에 메뉴가 있고요. 노 내비게이션 옵션으로 선택하면 메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추가되는 옵션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위드 옵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위드 옵션에서는 전체 내비게이션의 넓이를 설정하는데요. 풀과 컨테니드 2가지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설정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 설정인 풀로 그대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너 내비게이션 위드 옵션입니다. 이너 내비게이션 위드 옵션에서는 내부 내비게이션의 넓이를 설정하는데요. 이 옵션도 풀과 컨테니드 2가지만 설정할 수 있고요. 풀로 설정하면은 꽉 찬 내비게이션이 되고요. 컨테니드로 설정하면은 설정된 컨테이너의 넓이로 제한이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바 옵션입니다. 사이드바 옵션에서는 사이드바의 위치를 설정하는데요. 사이드바 레이아웃 옵션에서는 페이지 컨텐츠의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사이드바 옵션은 좌측에 컨텐츠, 우측에 사이드바가 있는 레이아웃인데요. 설정에 따라서 위젯 메뉴에는 라이트 사이드바 영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우측 사이드바의 컨텐츠는 이 영역에서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고요. 사이드바 컨텐츠 옵션은 좌측에 사이드바, 우측에 컨텐츠가 있는 레이아웃인데요. 설정에 따라서 위젯 메뉴에는 레프트 사이드바 영역이 지정되고요. 이 사이드바는 기본적으로 메뉴와 검색단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노 사이드바 옵션은 사이드바가 없는 레이아웃이고요. 사이드바 컨텐츠 사이드바 옵션은 좌우에 사이드바가 있고 가운데 컨텐츠가 있는 레이아웃이고요. 사이드바 컨텐츠 옵션은 좌우 사이드바가 모두 좌측에 몰려 있고요. 우측에 컨텐츠가 있는 레이아웃이고요. 컨텐츠 사이드바 옵션은 좌우 사이드바가 모두 우측에 몰려 있고 좌측에 컨텐츠가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다음은 블로그 사이드바 레이아웃 옵션입니다. 블로그 사이드바 레이아웃 옵션의 설정 내용은 사이드바 레이아웃과 동일한데요. 다만 설정하는 컨텐츠가 포스트 컨텐츠의 아카이브라는 것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사이드바 레이아웃 옵션의 상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싱글 포스트 사이드바 레이아웃 옵션입니다. 싱글 포스트 사이드바 레이아웃 옵션 내용도 사이드바 레이아웃과 동일한데요. 다만 설정하는 컨텐츠가 포스트 컨텐츠의 상세 화면이라는 것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포스트 사이드바 레이아웃 옵션의 상세한 설명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터 옵션입니다. 푸터 옵션에서는 웹의 하단 영역을 설정하는데요. 푸터 위드, 이너 푸터 위드 옵션에서는 동일하게 풀과 컨테인 2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옵션의 큰 차이점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터 위젯 옵션은 푸터 영역의 컬럼 수를 설정하는데요. 최소 0칸부터 최대 5칸까지 설정합니다. 그래서 0칸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푸터의 위젯 영역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칸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푸터의 위젯 영역에 보여줄 정보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터 영역에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를 검토해 보신 다음에 이 옵션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 투 탑 버튼 옵션입니다. 백 투 탑 버튼 옵션에서는 우측 하단에 바로 맨 위로 올라가는 버튼의 노출 여부를 설정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무조건 새 상단으로 화면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만 이네이블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블로그 옵션입니다. 블로그 옵션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설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컨텐츠 타입 옵션은 세팅의 리딩 메뉴에 For each post in feed include 옵션과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옵션은 프리미엄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관련된 더 많은 옵션을 원하시는 분은 프리미엄 버전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의 레이아웃 옵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컨텐츠가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워썸의 김명준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